매일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열어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바다 건너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산 한국 주식은 늘 파란불만 켜져 있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른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죠. 피같이 모은 월급을 투자했는데 왜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늘 제자리걸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어도 정작 주주들에게는 그 돈을 나누어 주지 않으니 주가가 오르지 않는 마법 같은 현상이죠.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주주인 나는 가난해지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답답한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잘 벌면서도 주주들을 대우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너희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해라 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 정책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한국 시장에도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속 저 PBR 주식을 사라고 하죠. PBR이 도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겠죠? PBR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을 때의 가치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싼 상태를 말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1억짜리 회사가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PBR이 낮으면 무조건 덥석 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가 귀신이 나오는 폐가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가진 건 많은데 매년 적자만 내고 발전이 없다면 주가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싼 게 비지떡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폐가인지 아닌지 감별할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ROE입니다. 이것도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1년 뒤에 순수익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면 수익률은 20%죠? 이 20%가 바로 ROE입니다. 즉,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ROE 다 높을수록 일 잘하는 똑똑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밸류업 진짜 수혜주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가진 재산에 비해 턱없이 싼데 장사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매년 돈을 쓸어 담는 회사 말입니다. PBR은 낮고 ROE는 높아지는 기업.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숨겨진 진주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바로 이런 진주들이 죗값을 받도록 먼지를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진짜 좋은 회사죠. 이것을 주주환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월급 외에 제2의 월급이 생기는 기적이죠. 배당보다 더 강력한 주주환원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세요. 8조각으로 나눈 피자를 8명이 나눠 먹는데 회사가 2조각을 사서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은 6명이 8조각 분량의 피자를 나눠 먹게 되니 내 몫이 훨씬 커지겠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애플이 매년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조건에 딱 맞는 진짜 수혜주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은행주입니다. 여러분,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 휘어본 적 있으시죠? 은행들은 매년 수조 원의 이자 마진을 남기며 당군 이래 최대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장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은행 주식들은 그동안 정부 규제 탓에 가진 재산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저PBR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밸류업 정책이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엄청난 현금을 주주들에게 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매 분기마다 쏠쏠하게 배당금을 주고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서 불태우는 자사주 소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넣는 것보다 은행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시대가 온 겁니다. 돈을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곳에서 내 돈을 불려주는 셈이죠. 두 번째 수혜주는 바로 보험주입니다. 매월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손보험료, 생명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 있죠? 보험사들은 우리가 내는 그 돈을 모아 거대한 현금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상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알짜배기였던 셈입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하자 현금이 넉넉한 보험사들도 앞다투어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배당을 마음껏 못 주던 회사들이 족쇄를 풀고 배당률을 높이고 있죠.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훌륭한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주사,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엄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엄마도 상장하고 자식도 상장하는 이상한 구조 때문에 지주사의 가치가 심각하게 이중으로 깎이는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번 돈이 엄마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 지주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타깃이 바로 이 지주사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환원이 늘어나면 지주사의 주가가 가장 극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역대급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가장 크게 상승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장 내일 은행주 몰빵해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주식시장에는 늘 함정이 존재합니다. 올해 초 밸류업 테마가 처음 불었을 때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자투성이 회사들의 돈이 몰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지 못한 회사들의 주가는 한 달 만에 원래 자리로 추락했고 꼭지에 물린 초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소문만 믿고 사지 마시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ROE를 몇 %까지 올릴 것인지, 번 돈의 몇 %를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 명확한 숫자로 약속하는 기업만 골라내야 합니다. 말로만 주주 친화를 외치는 껍데기 기업들을 철저하게 걸러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매달 남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훌륭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어떤 은행이 좋은지 어떤 보험사가 좋은지 고르기 머리 아프다면 밸류업 우수 기업들만 모아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를 매달 적금처럼 사모으는 겁니다. 개별 기업이 망할 위험을 피하면서 시장 전체의 성장에 내 돈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수점 투자입니다. 요즘은 주식 한 주를 살 돈이 없어도 1,000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값 아껴서 내가 평소 이용하는 금융지주의 주식을 사보세요. 내 돈이 들어가면 세상 돌아가는 경제 뉴스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투자의 진짜 시작은 적은 돈으로 시장의 흐름에 직접 올라타보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의 조급함입니다.
밸류업은 단 일주일, 한 달 만에 승부가 나는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일본이 이 정책으로 증시를 살리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이제 막 닻을 올린 긴 항해입니다. 남들이 코인으로 하루 만에 2배를 벌었다는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주주와 나누는 건강한 사이클에 동참하여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매년 받는 배당금을 쓰지 않고 다시 그 주식을 사는데 투자해보세요. 눈덩이가 굳을수록 커지는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놀라운 속도로 증식시켜 줄 겁니다. 지금 당장 계좌의 파란불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나 가입해둔 보험사의 주식 차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PBR과 배당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달 돈을 갖다 바치는 곳이 주주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한 기업인지 확인하는 순간 투자의 새로운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늘 답답하기만 했던 한국 주식시장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느끼셨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용어들도 결국 내 지갑을 불려주는 도구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진짜 수혜주를 가려내는 안목을 기른다면 월급쟁이도 충분히 주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월급, 이제는 똑똑하게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머릿속에 저장해두세요. 첫째, 주가가 가진 재산보다 싼 저PBR 기업을 찾는다. 둘째,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내는 고 ROE 기업인지 확인한다. 셋째,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정책이 확실한지 점검한다. 이 3가지 필터만 거쳐도 주식시장에서 크게 돈을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 종목창에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을 추가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미래의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